무안군 주민들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안 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던 광주 전남 연구원을 8년 만에 다시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일제가 강제로 개항한 시기를 기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이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서동영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무안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안군의회와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는 28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군민의 뜻을 저버린 김 지사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와 범대위는 과거 무안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를 김 지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군의회와 범대위는 군공항 이전 발언에 대해 김 지사가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연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공항이 무안으로 와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으면 지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8년 만에 분리 결정을 내린 광주 전남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 조례 개정, 이사회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해 전남연구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 연구과제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임시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 19명 가운데 17명이 분리에 찬성하면서 재분리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전라남도가 승계한 뒤 이름을 바꾸고 광주시는 별도의 연구원을 새로 설립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22년 동안 3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인구는 2000년 말 215만 5천 명에서 지난해 말 181만 7천여 명으로 33만 7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 시 단위 지자체 하나가 20년 만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역대 최저 출산율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의 환경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와 비슷한 인구 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여수항 개항은 그보다 오래됐으며 일제의 강제개방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일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 여수시는 지난 1923년 4월 1일 여수항이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돼 문을 연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수항 개항 시점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1923년보다 5년 앞선 1918년 조선총독부가 이미 여수항을 지정항으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 문호 개방을 기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압에 의해서 우리 항구가 열린 걸 개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을사늑약 경술국지만 치욕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개항도 치욕적인 거죠. 이에 대해 여수시는 일본의 세관 지정항 지정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이번 행사의 취지는 여수항에 앞으로 100년을 준비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2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개항을 잡은 이유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향후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 인식이라는 논란에선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 앞서 역사 문제가 불거진 인천은 100주년 기념탑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예정대로 개항 100주년 행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엘로비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국회의원은 광양의 미래 먹거리와 대학 정상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제약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힌 서동용 국회의원. 지난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여순사건특별법과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통과를 꼽았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할 수 있었다는 데 되게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들의 형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인데 네.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철 산업 이후의 광양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차 전지 등 배터리 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양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연간 9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센터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최적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 신기술을 차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그 주변에 좀 집적을 하게 된다면 광양이 사용 후 배터리의 그 메카로서 또 다른 산업군들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함께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이슈인 광양 보건대 살리기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이어 교육부 장관을 만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구도만 만들어지면 보건대를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다른 문제 다 빼고 광양 보건대 이야기만 좀 하십시다.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서동룡 국회의원은 올해 광양 미래 먹거리 등 지역 현안을 두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서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31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얼마 전 국내 한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가 주요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 경제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배달비가 3,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오른 마당에 치킨값도 올라 배달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가까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치킨 회사 측에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치킨 가격 인상이 동종업계와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와 전기와 가스비,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가계 경제가 힘든데 외식비와 가공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까지 잇따라 민생 경제는 고통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침에 발맞춰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방안과 백신 접종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 전남의사회와 약사회, 목포시 의료원과 목포 한국병원 등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년의 성과와 국제 동향,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63건, 2021년 74건, 2022년 67건으로 3년 동안 20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고령 인구 비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 맞춤형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의 한 주민이 김성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고발인 A씨가 김성 장흥군수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법에서 정한 축의금 5만 원을 초과해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천여 명에게 청첩장을 발송해 논란이 된 이후 축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청첩장에 적힌 은행 계좌를 정지했다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경조사비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돼 국회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체와 짜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00만 원을 횡령한 고흥군 공무원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종합정기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일상경비로 300만 원대 공무용 PC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200만 원대 PC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업체가 3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횡령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고흥군에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촬영 장비를 배부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목걸이 형태로 착용할 수 있고 전방과 후방 촬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장비 배부를 통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막걸리 3종이 출시됐습니다. 막걸리 현학은 순천시를 상징하는 흑두루미를 한자 거물현과 두루미 학으로 해석했으며 흑두루미의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순천시의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주조는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을 거쳐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국립마흔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각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7일 국립마흔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유물을 발굴한 성과를 앞세워 범국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지속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각종 자료와 기록, 인속 자료를 보유한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군민 추진단을 구성한 뒤 결의대회를 갖는 등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이 최근 국립마흔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되고 일본의 천자문을 전파한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춘향제를 시작으로 개막 축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왕인박사 유적지일 때는 축제 시기와 벚꽃 개화 시기가 맞물려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와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8일 샹그리아 호텔에서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대학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협약을 맺고 학교 측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제공을, 목포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